5분 책방. 오늘은 고릴라 올림픽 우리 윗집이라니 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느낀 점이 뭐였는지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여기 주인공 보면은 이제 윗집, 말 그대로 윗집에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윗집이 되게 헬스도 자주 다니는, 우리 근데 흔히 여기가 말하면 아파트인가요? 네. 804호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운동만 하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끄러워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로 운동선수들인가요? 운동 선수라기보다는 그냥 헬스 PT생 아하. 같은 그런 근데 이런. 고릴라 올림픽이라는 건 외모가 고릴라 같이 생겨서? 그렇기도 하고 몸도 고릴라 같이 우락부락하고 벌크업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밑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1층이어도 울리거든요. 네. 밑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나? 자기 그쵸. 일에 너무 몰입해서? 너무 몰입한 게 아닐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요? 뭐 불쾌하게 항의를 하진 않았나요? 뭐 그래서 아빠가 이제 찾아갔는데 딱 이게 보고 쫄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뭐든지 다 용서되는 분노 잘해 얼굴들이 마동석들이군요. 그래서 한 명이에요? 여러 명? 한 명. 그래서 그 고릴라 아저씨가 진심으로 사과해가지고, 이 주인공 보면은 이 주인공도 되게 만만치 않게 돼지네. 엄청이 크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림을 네. 보니까 엄청 식욕도 많은 식탐 돼지시네요. 네, 그래서 얘를 운동시켰다는 어허.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서로 운동을 하면서 이해를 해가는 내용이에요. 네.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네, 갈등 해결되죠. 층간소음은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게 느끼잖아요. 네.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예민하게 느끼는 밑에, 그러니까 가해자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밑에 있는 피해자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거 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이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뭐 우당탕탕 소리가 너무 심하게 느껴지면 그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소음 충족기를 제동해가지고 너무 살 수가 없다, 이럴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좋게 죄송합니다로 시작했다가 이제 내 집에서 걷는 것도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냥 슬금슬금 걷는 거 있잖아요. 살금살금 걷는 것도 누구한테 눈치를 보여야 하냐고 하면서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위에 사람들도 그렇고 아래 사람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더 빽빽하게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작은 것도 참지 못할까요? 물론 참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도 작은 걸 못 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슬리는 부분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각각으로 달라진 만큼, 개성이 많아진 만큼? 옛날에는 딱 할 일 같은 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여자면 여자 길을 가고 남자면 남자 길을 가고. 그리고 참아야 되고, 그죠? 네. 필요 없는 근데 거는. 이제 우리는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과도 다 다르고, 인격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다양성을 존중받는 방향으로 컸거든요. 네. 민서 나이는. 네. 그러니까 민서 나이 어머니,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죠. 네.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받으면서 컸어요. 근데 다양성을 존중할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집안일을 하기보다는 책을 읽는 아이로 살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이 더 부족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쓸데없는 일은 없잖아요. 집안일이나 인생에 뭔가 토대가 되는 일은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일인 게 많아요, 기본이. 그래서 정말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에게 집안일을 좀 시켜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일을 많이 시키면 나중에 또 일 많이 한다고, 여자 일하지 말라고, 이런 엄마들도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하루에 어머니들께서 24시간 중에 45% 이상을 부엌에서 보내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너는 자유롭게 뜻을 펼치고 배워라 라고 해서 살림할 시간에 딴 걸 하라고 했는데, 그게 선생님 생각에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할 줄 아는 게, 그러니까 민서 엄마도 민서한테 집안일 시키시잖아요. 자기 구역 정해서 일을 하라고, 책임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귀찮아도 나중에는 민서 인성에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네. 사람들은 원래 다 되게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을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약간의
희생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약간의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는 거죠. 그쵸. 약간의 약간의 희생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배려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사람끼리 네가 더 많이 참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곳에서 살아봐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네. 민서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사는 거는 전원주택. 전원주택에서 살다 보면은 피해를 받는 일이 있나요? 뭔가 그래도 아파트만큼은 덜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다 각각 이제 층간 소음은 없겠네요. 층간 소음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창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난다든지 뭘 태우는 냄새 나거나 아니면 강아지 짖는 소리 듣는 개간 소음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민서는 많이 피해를 받으면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참고 엄마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그냥 참는 편이에요? 그냥 참는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다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전원주택에 왔기 때문에 어차피 뭐 담배 핀다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안 필 것도 자기 집에서 아니고. 피 끄는 건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유인데 담배 냄새 난다고 피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전원 생활하는데 거기서 고기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건 되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왜 나만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람들은 왜 나만 항상 참나? 나는 뭐 화낼지 모르나 이런 거고 이제 선생님이 민서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는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주시라고 막 가족들이 막 30명씩 막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럼 절간 가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아니 30명이란 사람이 밤이 막 12시가 넘도록 뭔가 막 얘기를 하고 막 놀고 이런 게 주택가에서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쵸. 보통 조용한 한여름에 그것도 문 열어놓고 지내는데 사람이 그리고 또 계속 참으면 그 선을 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본인이 잘 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뭐 나는 냄새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근데 냄새를 못 참으면 이런 소음은 내가 얘기할 거야.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민서의 취미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취미가 있다면 그 취미를 포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음악을 연주를 한다든가. 11시에 음악을 그러니까 연주할 시간이 없는데 11시에 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데 11시에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민서가. 그럼 막 드럼을 너무 치고 싶은데 11시에 치지 않고 참을 수 있겠어요? 참고 그냥 차라리 아침 일찍 치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전자피아노에는 헤드셋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헤드셋 끼고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괜찮죠. 그죠? 민서는 되게 조용한 취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웹툰을 읽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웹툰에는 다양한 갈등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웹툰에 나왔던 갈등을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심리적인 갈등? 뭐 제가 좋아하는 웹툰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되게 주인공이 이제 막 동생이 죽고 아빠를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것부터 범상치 않지만 엄마는 싸패고 그래서 엄마가 싸패라고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신세인 거죠. 학교 점수를 따야 된다고요? 네. 왜요? 그러면은 독립시켜줘요? 아니 독립시켜준 게 아니고 공부만 잘 못하면은 죽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딸을 죽여요? 뭐 자식을 그래서 죽였으니까. 그러면 진짜 싸패네요. 그쵸? 그거는 갈등이 아니라 공포군요. 네. 그래서 갈등인 거는 딱히 재밌진 않고 그냥 요즘에는 이건 그런 게 더 땡기는. 갈등이라는 거는 사람의 권위나 생각이 좀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고 비등비등한 경우인데 싸움이 나면 갈등이라고 하지. 한 사람이 굉장히 높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어른이라든가 엄마라든가 이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면 그건 갈등이라기보다는 약간 공포나 폭력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는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나요? 아직 근데 이야기가 끝나진 않았어요. 됐어요. 민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길 바래요? 그냥 뭐 엄마가 잡히면 좋겠어요. 엄마가 잡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엄마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야 알 수 없죠. 아직까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서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공부에 목숨을 걸고 남을 죽음으로라도 겁박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시킬까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잘나기도 했고. 근데 자기가 잘나면 어련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죽인 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네. 어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웹툰을 보면은 이야기 스토리가 빠르잖아요. 이야기 네. 스토리가 빠른데 서술자도 많이 나와요. 웹툰에도. 그냥 다 얘기가 서술자예요. 근데 그림 위주여가지고 대화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군요. 대화체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림인데 아니 서술자를 많이 쓰죠. 서술자의 시각이 들어가요. 많이. 많이 들어가요. 그림에 대해 그림은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림을 서술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난 다 대화체라고 생각했어요. 만화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좀 다른 점이 있네요. 만화책도 요즘에는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만화책도 책이잖아요. 그래서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난데 책을 만화책으로 접하면은 그런 생각이 선생님 들거든요. 너무 대화체 말만 그래서 구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거에만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논리적이고 좀 간단하지만 글에 알맞는 문어체를 배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겠네요. 네. 그러면 웹툰으로 좀 약간 비문학적인 것도 있나요? 없지 않아요? 없죠. 그죠. 대부분 다 문학의 얘기죠. 네. 고릴라 올림픽 우리 윗집이라니의 평점을 얘기한다면? 전 5점 만점에 1점. 왜 이렇게 낮아요? 되게 재밌진 않았고 되게 갈등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너무 우연히 다 해결해져 버렸죠. 네. 그랬던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이 책 제목을 바꿔보면 뭐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이유 대이야기. 선생님은 그때 읽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자기는 막 먹기만 하는데 위에 사람이 운동을 해서 좀 불편해 보이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804호를 타도하지 말고 너도 운동을 해보렴 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미있는 걸 너무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보면 웃긴 것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 쇼츠라든가 릴스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게 중독 현상으로 이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왜 그게 중독이 될까요? 재밌으니까. 어떤 의미로는 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뇌가 막 그렇게 희열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왜 뇌는 그렇게 중독될까요?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그럼 다른 종류에도 재미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재미라든가. 그래도 단순하게 단순해서 그런 것 접할 같아요. 수도 맞아. 있고. 단순하고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뇌는 구수세라고 그러잖아요. 네. 뇌는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거기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자신이나 내 뇌를 위해서 글자를 해독하는 거 정도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정말 똑똑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은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내놓으면 뭔가 주잖아요. 네. 아주 작은 관계라고 해도 아이들도 사탕 하나를 먼저 줘야 어른한테 줄까 말까 하잖아요. 네. 근데 글이라는 것도 그 문자도 해독하기가 싫어가지고 쇼츠로 많은 정보를 얻으면 그게 정말 나한테 어떤 이득을 줄까?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입장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SNS 금지하는 법도 생기고 막 외국은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게 없이 애들이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운동 가려고 산에 올라가면 그 시간에 8시 한 50분, 60분에 8시 50분 정도 돼 있는데 학교 앞에 애들이 핸드폰 들고서 누워 있는 거 선생님 본 적 많거든요. 그 시간에 한 5분, 10분 더 하고 핸드폰 더 하고 가려고 학교를 늦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어른이 알아서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책의 재미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죠?